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리의 참맛을 알려줄 이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4장 2차원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1차원 운동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보통은 학생들이 2차원 운동부터 많이 손을 놓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좀 꼼꼼하게 할까 충분히 고민해보고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2차원 운동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뭐냐면 1차원 운동 같은 경우에 배웠던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끌고 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2차원 운동의 종류도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부터 모든 걸 공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단일화된 통일된 어떤 방법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조금부터 하려고 하냐면은 2차원 운동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평면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와 동시에 뭘 기억하냐면 2차원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물리량이 혹은 직교하는 물리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차피 운동이기 때문에 앞서서 배웠던 물리량들이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양에 대한 얘기 있었죠? 움직이는 양, 이동하는 양과 관계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움직인 경로의 길이였었고, 그 다음 변이라고 하는 게 보통상 위치의 변화라고 했었죠. 자, 중요한 거는 변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기와 함께 방향을 모두 기술해야 되는 벡터량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크기 또는 방향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석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반드시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역학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관찰자가 보았을 때 성립하느냐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교재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로가 있다고 보도록 하죠. 이 경로상에 내가 처음 측정하는 곳, 두 번째 측정하는 곳이 있다고 할 때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와 같은 2차원상에서 어떤 좌표를 잡습니다. 기준점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 기준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관찰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O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A란 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얘가 봤을 때 너는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위치를 나타낸다. 이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해서 어떻게 쓰냐면 통상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라고 써도 되지만 얘가 지면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미지수를 그냥 이니셜 그래서 I라고 많이 씁니다. 혹은 나는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는 얘를 갖다가 통상 우리가 쓰기를 이렇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지면에 대한 처음 위치다 라고 해볼게요. 지면에서 관측한 처음 위치.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뭐라고 쓸까? 나중 위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이널 쓰지만 여기 갖다가 O가 관측한 B의 위치 또는요 지면에서 관측한 B의 위치다 라고 얘기를 해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A점에서 B를 갖다 볼 때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차이니까 얘를 델타 R 그래서 우리가 변이라고 쓴다. 위치의 변화, 델타라고 쓰는 여기는 얘가 변화량을 얘기해요. 델타라고 읽고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규칙에 따르면 얘에 대한 얘도 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처음에 대한 나중 위치다. 이렇게 읽어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 돼요. 변이라고 하는 게 나중 위치하고 처음 위치의 차이다라고 얘기하면 관찰자가 동일할 때 변화량이라는 말도 같지만 다시 써볼게요. 얘를 지면에서 관측한 나중 위치와 지면에서 관측한 처음 위치라고 할 때 이 기호를 한번 바꿔 써볼게요. 자, 지면과 처음을 뒤집어 써볼게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써볼 거냐면 여기는 얘를 바꿔 써서 여기는 이 녀석을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면에서 관측한 처음 위치지만 이렇게 보면 어떨까? 처음에 대한 지면의 위치 그래서 부호를 바꿔 쓰고요. 더하기
요 녀석은 지면에 대한 나중 위치, 그래서 어머 요 중간 인덱스가 사라지면서 처음에 대한 나중이야,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위치의 변화를 이해할 때 한 관찰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된다? 처음과 나중 위치의 차이, 간격이라고 봐도 되지만 이거를 굳이 벡터적인 표현을 쓰자 그러면 순서상 처음과 나중을 따라서 처음에 대한 나중 위치를 변이라고 하는구나, 이러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지금부터 해볼 텐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겁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관찰하는 기준점을 통상 어디에 세우는 게 보통이냐면 일반적으로는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는 점 혹은 우리가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관측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마저도 없다면 보통 가속도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뭐냐면 어떻게든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생각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쌤이 이와 같은 궤적을 이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이 움직일 때 쌤이 순간순간 사진을 찍었더니 다음과 같이 보였다고 해보죠. 자, 그 전에 이 녀석을 설명하기 위한 좌표를 항상 설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얘 운동이 지금 현재 2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점 혹은 독립적인 좌표가 두 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X축, Y축을 잡는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사진을 빵빵 찍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점이 찍혔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움직일 때에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봤을 때 얘를 이 점에 대한 얘에 대한 얘의 위치, 얘에 대한 얘의 위치, 얘에 대한 얘의 위치라도 되고 아니면 이 시간까지 될 때 얘가 여기까지 변위, 여기 이동했을 때까지 변위,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변위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점을 여기 잡아야 되는데 사실 잘 보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게 만약에 내가 여기를 지면이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한번 특이점을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쓰면 될까? 지면에 대한 처음 위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을 갖다가 내가 지면에 대한 나중 위치라고 했을 때 처음에 대한 나중이라고 쓰는 거나 이렇게 얘와 여기 있는 요 위치와 요 위치의 차이라고 쓰는 거나 결국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변이라고 통상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뭐가 될까? 그렇죠. 변이하고 시간의 비율이니까 평균 속도가 되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요 녀석의 변화, 여기 있는 요 위치의 변화를 이용한 부호가 뭘 뜻한다? 그렇죠. 평균 속도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얘를 점점 이 위치로 가져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여기에서 나오는 요 변이가 무엇에 가까워지겠어요? 여기 접선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의 접선이 등장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접선이 바로 뭐가 돼? 이 순간의 속도가 되죠. 시간을 아주 짧게 가져가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물체 어떤 경로가 있을 때 경로의 접선 방향은 항상 뭐가 된다? 그 순간의 운동 방향이 된다. 다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경로가 있을 때 그 경로의 접선 방향이 아주 짧은 순간의 변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 변이 방향이 곧 순간적인 속도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을 꼭 기억할 거 뭐라고요? 경로를 안다. 그 경로의 접선 방향이 뭐다? 운동 방향이다. 단 축을 잘 봐야 될 게 내가 2차원상에서 보는 2차원 평면상에 있는 공간, 위치를 측정하는 공간에서 경로를 알 때입니다. 그러면 항상 경로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다. 순간 속도의 방향이다. 그리고 그 순간 속도의 방향과 평균 속도의 방향이 일반적으로 같을 이유는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것도 알았지만은 그 물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느냐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속도나 가속도 이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움직임의 효율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뭐야? 말 그대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에 대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양, 요거를 비교해 놓은 걸 우리가 움직임의 효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여 그 움직임과 관련된 양을 잡고서 그걸 내가 기준인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이거 똑같아요. 어차피 쓰는 양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다시피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쓰고요. 보통 평균 속도는 average 그래서 보통 여기 쓰고 전체 시간하고 전체 변위를 계산하는 거다. 산술 평균적인 거다. 그 다음 순간 속도는 이 시간값이 굉장히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좁고 좁아지게 되면은 뭐가 된다? 평균 중에서 그 시간 간격을 0에 가깝게 줄였기 때문에 순간 속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DRDT 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미분 형태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무지무지 간단하다고요. 자, 그런데 잘 보자고요. 다시 앞서 보았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준점부터 세워야 한다. 누가 관측하는지를 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선생님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분석을 위해서 위치들을 빠바바바박 찍어봅니다. 자, 찍어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찍혔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처음 위치고요. 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의 위치나 변이들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녀석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매 순간순간의 속도를 내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이 순간의 운동 방향은 이쪽, 이 순간의 운동 방향 이쪽, 이 순간의 운동 방향 이쪽이라 하고요. 이때 속도는 선생님이 내 마음대로 표현한 거예요. 뭐 어디가 빠를지 느릴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점점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방향 바뀌고 난리가 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기준점을 바깥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변이값도 알았고요. 여기서 봤을 때 위치도 내가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0,0이라고 하는 특별한 얘기하지 않으면 지면의 위치를 0이라고 합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위치를 지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초일 때 위치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때 여기 있는 요 X좌표를 갖다 봤더니 얘가 3이고 Y좌표를 갖다 봤더니 얘가 4랍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3,4인 지점이야 라고 하는 거나 이 화살표로 표현한 거나 결국 같은 의미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만약에 4초일 때 모습이야 라고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지면에서 봤을 때 지면에서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된 얘를 뭐라고 한다? 4초일 때 위치야 이렇게 써볼게요. 지면에 대한 4초일 때 위치 얘를 지면에 대한 1초일 때 위치라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눈금을 갖다 보니까 여기 눈금 여기다가 이렇게 방향을 고정한 눈금 봤더니 얘가 10이고 여기 있는 Y값 눈금을 쭉 봤더니 얘가 만약에 뭐 6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4초일 때 위치는 10,6m야 하는 요런 표현법이나 요 화살표나 뭐라고 결국에는 같은 걸 지칭한다고요. 그러니까 0,0에 대한 10,6이 바로 뭐가 돼? 지면에 대한 4초일 때 뭐다?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 공간은 위치를 연산하는 공간이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위치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시간을 점점 줄여갔더니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의 속도들을 알아냈다고 합시다. 문제는 이 공간 자체가 위치를 측정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속도는 부득이하게 화살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모아놓고 계산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기준점을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선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이 녀석을 측정할 때에 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듯이 속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잡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Vx, Vy 그래서 이 공간은 속도를 연산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얘는요.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요. 위치를 연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속도라고 하는 한 차원 높은 물리량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화살표가 필요한 거라. 근데 이 녀석을 연산하기 쉽도록 속도라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속도들을 이 공간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 어서 와! 오세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1, 2, 3, 4초일 때 속도라고 하면은 누가 특별한 말 하지 않아도 지면은 X축으로 0, Y축으로 0이라고 하는 0,0m/s야. 0,0이야 라고 하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랬더니 이 1초일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요 점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봤더니 4라고 해보죠. 그럼 얘는 2,4m/s라고 하는 속도를 갖는다. 조금 더 예쁘게 얘기하면 이 1초일 때 속도란 녀석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루트에다가 루트의 2제곱 더하기 4제곱 하면 얼마 됩니까? 루트 20되죠. 그래서 얘가 루트 20m/s라고 하는 크기를 갖는다. 고 하거나 다시 써볼게요. 얘가 루트 20m/s라고 하는 속도의 크기를 갖고 이때 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세타 1의 각을 갖는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면에서 봤을 때 2,4m/s야 하든지 똑같은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과정으로 보면 2초일 때 속도를 갖다 보니까 여기다가 내가 축을 고정시킨 방향에서 봤더니 얘가 보니까 얘가 4가 되고 여기는 얘가 봤더니 얘가 5가 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면에서 봤을 때 얘는 얼마가 됩니까? 4,5m/s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혹은 이 녀석 길이가 얼마인데 2초일 때 속도 크기가 얼마인데 라고 얘기하면 루트의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해서 루트 얼마가 됩니까? 16 더하기 25. 그래서 2초일 때는 속도의 크기가 루트 41m/s고 방향이 어찌어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하고 방향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면은 기준점을 잡으니까 위치를 점으로 표현하거나 선으로 표현할 수 있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속도는 선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준이라고 하는 지면이라고 하는 녀석, 어떤 기준을 내가 0,0을 잡을 수 있으면 속도라는 것도 이와 같이 점에 대응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원래 속도라고 하는 녀석도 속도라고 하는 녀석의 변화값, 즉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에다가는 선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근데 마찬가지. 가속도의 기준을 잡아낼 수 있으면 뭐도 가능하다. 여전히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 기억합니다. 자, 어떤 물체가 내가 위치를 연산할 건지 속도를 연산할 건지 결정하되 기준점을 잡고 점으로 표현할 거냐 선으로 표현할 거냐 결정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만약의 경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계산을 해보았을 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초와 2초 사이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니?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불렀다고요? 자, 불러볼게요. 지면에서 관측한 1초일 때 속도, 지면에서 관측한 2초일 때 속도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속도의 변화라고 얘기하면은 파이널 벨로시티,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의 차이라고 하지만 굳이 이럴 필요 없어. 뭐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1초일 때 속도와 2초일 때 속도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1초에 대한 2초의 속도, 즉 이게 속도의 변화량, 먼저 나중이 정해지기 때문에 선후가 정해지니까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좀 더 가볼까? 자, 2초와 3초 사이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즉, 한 개 선택해볼까? 여기는 1초와 2초 사이의 속도 변화량 어떻게 돼요? 2,4에서 4,5가 됐으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2,1m/s가 변화량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3초일 때 속도를 선생님이 써볼게요. 이걸 내가 3,-2 이렇게 불러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쓴다고요. 2초에 대한 3초의 속도. 이거를 2초와 3초 사이의 변화량이라고 불러. 그러면 얘가 4,5에서 3,2 됐으니까 얼마만큼 변한 겁니까? 4에서 얼마 더해줘 얘가 됩니까? 그렇죠. -1이 되고요. 얘에서 얘가 되려면 그렇지.
마이너스 7m/s야. 이거를 변화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마무리합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여기는 4초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속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3초에 대한 4초일 때 속도 또는 3초와 4초 사이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한다고요. 자, 선생님이 조금 더 오버해서 가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초와 3초 사이의 변화값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 변화값,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지면에 대한 3초일 때 속도라고 하면은 여기는 얘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얘가 이제는 1초일 때와 3초일 때, 즉 1초일 때에 대한 3초일 때 속도가 되니까 이게 1초와 3초 사이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부른다고요. 선후 관계가 정해지면. 그럼 여기 얘 같은 경우에 2,4에서 얘가 됐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량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서 점을 찍었다 보니까 그놈에다가 속도는 선으로 표현했는데 속도라는 공간을 만들어내니까 속도도 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 다시. 그러면 속도에서 한 차원 높은 가속도는 여기에서는 선으로 표현하지만 가속도의 기준점을 알아내면 가속도도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